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 캡틴이 대표팀에 합류하니까 분위기는 또 다르죠.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는 이강인과 김민재입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서 합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5월 31일 자정이 넘은 1시에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의 결승전이 헝가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선 벤치 명단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합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고, 작년처럼 명단에만 또 있게 될 확률이 더 높아서 챔피언스리그 뭐고 그냥 큰 관심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 같아선 그냥 대표팀에 합류하면 좋겠지만 또 지킬 건 지켜야겠죠. 네.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손흥민만큼 중요한 선수입니다. 특히 감독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해조 축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강인의 패스 퀄리티와 경기 조율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누구보다 먼저 고지대 적응을 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강인은 고지대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고지대를 경험한 선수들은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다가 고난도 적응 훈련을 하고 나서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고, 김문환은 들어 누웠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볼을 캐치하는 조윤우도 볼의 움직임도 다르다는 걸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이강인의 킥 하나에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건데 너무 이강인을 띄운다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술이 없는데.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직전까지 벤투 감독이 외면했었는데, 정작 월드컵 때 명단에 포함을 시켰고 월드컵 때 4경기에서 모두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다 포르투갈전에서는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당시 카타르 월드컵은 성공적인 월드컵이었다고 평가받았죠. 16강 브라질전 대패는 사실상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하니까 분명 이제 4년 뒤에 이강인은 더 성장한 상황이고, 이런 한국 축구 상황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진짜 이강인 어시스트에 손흥민 골로 역사에 남을 장면 나오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김민재는 영상에서 아직 합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강인보다는 더 빨리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재 또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소속팀에서 혹사를 당한 상황에서 무리한 출전이었고 부상까지 당하면서 만족스러운 월드컵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김민재가 가나전, 포르투갈전에 출전하지 못한 건 두고두고 아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성기에 접어든 김민재에게 북중미 월드컵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말하는 이 축제 월드컵이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마치 U17 월드컵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결국엔 이제 선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에 곧바로 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사실 4년 전이 가장 좋았을 때여야 했는데 큰 부상으로 월드컵 연속골도 놓치게 되었죠. 손흥민의 인터뷰에서는 확실히 월드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에 월드컵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것도 있었다고 한 말이 빈말도 아니었습니다. LAFC 시애틀 경기 전에도 이런 말까지 했죠. 미국에서 월드컵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했는데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당황스럽다. 네. 농담이 섞인 말 같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월드컵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적까지 하겠습니까? 고지대에 대한 경험담을 전해줬었는데, 우선 손흥민은 1500m와 2600m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답변에 대해서 진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실제로 기자들도 이 고지대를 좀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A조 팀들은 1500m 경기장, 그리고 500m 경기장, 그리고 2200m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2200m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1500m 경기장에서 2경기, 그리고 500m 경기장에서 1경기입니다. 이때 1500m 경기장이 고지대냐? 고지대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 변수가 손흥민이 2600m에서 경기했던 경기만큼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손흥민은 2600m 고지대에서 경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소감을 밝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았다고 했고, 홈에서 뛰는 상대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걸 봤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도 또 고지대였는데, 그때도 손흥민은 2600m 고지대 때 겪었던 걸 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 치르는
1500m 경기는 2600m 고지대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적응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디테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인데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맞추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눈 감고도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한다. 이걸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케인과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공통된 말이었죠. 둘이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프 더 볼이든 온 더 볼이든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허를 찌르는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대표팀에게도 필요하다고 한 거죠. 팬들이 궁금해하는 월드컵 목표와 골에 대해서는 답변들이 모두 신중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 골에 대한 것도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고 컨디션이 그냥 매우 좋다라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흥민이 당황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10여 분 동안을 대표팀 얘기하다가 갑자기 토트넘에 대한 기습 질문을 해버린 겁니다. 손흥민도 예상을 못했는지 매우 당황을 했는데 우선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손흥민은 토트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줬습니다. 그 경기가 미국에서 아침 8시 경기였다고 합니다. 우선 많이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뛰고 있는 것처럼 긴장됐다고요.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는데 토트넘 마지막 경기는 정말 긴장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애정이 있는 팀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경기를 보면서 괜히 너무 일찍 갔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트넘이 이대로 강등이 되면 본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이 들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팬들은 토트넘이 망해야 한다, 2부 리그로 떨어져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의식으로 강등이 본인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또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면요, 절대로 형식적인 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토트넘 동료들하고 연락하면서 잘 지낸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손흥민과 같은 마음으로 토트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월드컵은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캡틴이 동생들과 함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줄 거라는 기대감을 전제하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관심을 갖지 않지만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골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고, 월드컵 첫 경기 체코에게 승리하는 순간 분위기 그래도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까지 우선 흰수염골에도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